네 폐에서 내 폐로, 내 폐에서 또 옆집 폐로, 호흡 공동체의 악몽. 서울 고밀도 아파트를 탈출하라. 상상해보라. 숨 쉬는 것조차 두려운 아파트 도시를 공기 한 모금조차 내 것이 아닌 타인의 잔해로 가득 찬 지옥 같은 공간을 아파트 거실에 모인 가족 4명이 대화한다. 아버지가 기침하며 뿜은 침방울은 그대로 아들의 폐로 스며든다. 아들이 재채기하자 그 비말은 어머니의 폐로 향하고 어머니가 하품하며 내쉰 숨은 딸의 폐로 들어간다. 딸이 한숨 쉬자 그 공기는 다시 아버지의 폐로 재유입된다. 이 반복적인 순환 속에서 침방울에 섞인 바이러스와 세균, 인간이 내뿜는 이산화탄소, 벽지나 가구에서 나오는 휘발성 유기화 합물, 심지어 포르말데히드 농도까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한다. 가족 구성원 각자의 폐는 이제 더 이상 독립된 기관이 아니라 오염된 공기를 끊임없이 재활용하는 공동폐가 되어버린 것이다. 폐의 점막은 끊임없이 외부 물질과 싸워야 하고 면역체계는 과부해 시달린다. 대한민국의 수도권 신도시에 우뚝 솟은 50층 초고층 아파트 40개 동, 약 1만 세대, 거주인구 3만 명의 거대한 공동체가 바로 그곳이다. 각 동은 불과 10m 간격으로 빽빽이 들어서 있고 모든 가구는 복도형 아파트의 구조적 한계에 갇혀 있다. 중앙 환기 시스템은 불량하고 자연 통풍은 찾아볼 수 없다. 사방이 콘크리트 벽으로 막힌 이곳은 이미 숨막히는 감옥과 다름없다. 이 절망적인 배경 위에 최악의 조건들이 겹친다. 잿빛 하늘을 가득 메운 초미세먼지 경보, 습하고 찌는 듯한 여름철 무더위, 그리고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모를 호흡기 바이러스, 신종 독감, 장염 바이러스의 동시 유행으로 바깥 공기질이 너무나 나빠 모든 창문은 굳게 닫혔다. 실내 환기팬마저 고장 나 각 가구는 갇힌 실내 공기를 반복해서 재사용할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창문 대신 복도로 나와 담배를 피우고 전자담배 연기를 뿜어대며 미세먼지 마스크를 벗어던진 채 대화한다. 이 모든 조건들이 어우러져 이곳은 인간의 호흡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지옥, 호흡순환 지옥 시나리오의 완벽한 무대가 된다. 마치 서울의 아파트 밀집 지역에 사는 내가 당장이라도 이 공간을 탈출해야만 할 것 같은 극도의 불안감이 엄습한다. 이곳에서의 호흡은 생명이 아닌 독이다. 공기는 끊임없이 순환하며 그 과정에서 인간이 내뿜는 모든 잔해를 축적한다. 한 가구 내에서 벌어지는 일은 더욱 끔찍하다. 거실에 모인 가족 4명이 대화한다. 아버지가 기침하며 뿜은 침방울은 그대로 아들의 폐로 스며든다. 아들이 재채기하자 그 비말은 어머니의 폐로 향하고 어머니가 하품하며 내쉰 숨은 딸의 폐로 들어간다. 딸이 한숨 쉬자 그 공기는 다시 아버지의 폐로 재유입된다. 이 반복적인 순환 속에서 침방울에 섞인 바이러스와 세균, 인간이 내뿜는 이산화탄소, 벽지나 가구에서 나오는 휘발성 유기화 합물, 심지어 포르말데히드 농도까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한다. 가족 구성원 각자의 폐는 이제 더 이상 독립된 기관이 아니라 오염된 공기를 끊임없이 재활용하는 공동폐가 되어버린 것이다. 폐의 점막은 끊임없이 외부 물질과 싸워야 하고 면역체계는 과부에 시달린다. 복도는 더 큰 문제다. 옆집 아저씨가 담배를 피우며 통화하자 그 짙은 담배 연기와 비말이 복도 공기로 확산된다. 그 공기는 맞은편 집의 문틈을 타고 안으로 흘러들어간다. 애초에 고장난 환기 시스템은 작동 불능이고 그나마 희미하게 돌아가는 공기청정기는 과부하에 걸려 비명을 지른다. 나머지 입자와 바이러스는 그대로 실내를 오염시킨다. 복도 양쪽에서 주민들이 서로 내쉰 숨이 밀물처럼 밀려와 계속 교차하고 뒤섞인다. 서로의 생활습관과 질병이 무방비 상태로 공유되는 공간, 복도는 거대한 감염의 통로가 된다. 담배 연기는 물론 알 수 없는 세균과 바이러스, 타인의 호흡 찌꺼기가 복도를 통해 모든 가구의 폐로 끊임없이 유입되는 악몽이 현실이 된다. 가장 끔찍한 공간은 엘리베이터다. 좁고 밀폐된 엘리베이터 안에 10명이 탑승한다. 한 사람이 몰래 재채기라도 하면 그 비말 입자는 공중에 떠돌다가 벽면, 손잡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옷에 달라붙는다. 다음 승객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오염된 공기를 들이마시고 비말 입자를 손에 묻힌 채 자신의 얼굴을 만진다. 엘리베이터 내 공기는 50회 이상 재사용되고 바이러스와 세균은 밀폐된 공간에서 증식하며 다음 희생자를 기다린다. 이곳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바이러스가 가장 효율적으로 전파될 수 있는 죽음의 밀실이 된다. 이 모든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중앙 환기 시스템이다. 이미 불량한 이 시스템은 흡입과 배출을 혼동하기 시작한다. A동 30층에서 배출한 공기가 B동 25층으로 재유입되고 C동 10층의 공기가 D동 40층으로 흘러들어간다. 이 아파트 단지는 거대한 거미줄처럼 엮여 서로의 호흡 찌꺼기를 빙빙 돌며 옮겨다니는 악진나는 공동체가 되어버린다. 각 세대의 폐가 내뿜는 모든 오염물질은 이제 단지 전체의 공기가 되어 모든 주민이 공유하는 재앙으로 변모한다.
폐렴 아파트라는 이름이 더 어울리는 상황이다. 호흡순환 지옥 시나리오는 단순히 바이러스 확산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1세대당 4인 기준으로 1시간 동안 방출하는 이산화탄소는 약 60리터에 달한다. 빽빽한 아파트 구조로 인해 층간 CO2는 중첩되고 평균 농도는 2000ppm을 가볍게 돌파한다. 일반적으로 실내 권장 CO2 농도는 1000ppm 이하다. 2000ppm을 넘어서면 두통, 집중력 저하, 졸음이 유발되고 3000ppm에 육박하면 인지능력 저하, 어지럼증, 메스꺼움까지 경험할 수 있다. 주민들은 숨 쉬는 것만으로도 두통에 시달리고 아이들은 학습 능력이 떨어지며 어른들은 업무 효율이 급감한다. 이 공간은 숨 쉴수록 사람을 무기력하고 멍청하게 만드는 거대한 가스실과 다름없다. 이 모든 요소가 결합하여 바이러스 확산 속도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가속된다. 한 명의 감염자가 하루 만에 최소 30세대, 많게는 100세대의 공기를 통해 간접 노출된다. 빽빽한 거주 환경과 오염된 공기 순환, 그리고 밀폐된 공간은 바이러스가 마치 불길처럼 번지는 최적의 조건을 제공한다. 면역력이 취약한 어린이와 노약자는 이 연쇄 감염의 가장 큰 희생자가 될 것이다. 단지 전체가 5일 내에 감염되는 시나리오도 현실이 될 수 있다. 병원은 포화 상태가 되고 도시는 기능 불능에 빠진다. 호흡 공동체의 악몽과 부작용 리스트. 이 초고밀도 아파트 단지는 거대한 호흡 공동체로 변모한다. 그러나 이는 상생이 아닌 악몽의 공동체다. 이곳의 주민들은 각자의 폐가 내뿜는 오염된 공기를 서로에게 끊임없이 주고받으며 건강을 침식당한다. 평균 1인당 하루 타인 호흡 공기 흡입량 1000부터 3000리터, 바이러스 간접 노출 세대 30부터 100세대, 실내 코 농도 2000부터 3000ppm, 휘발성 유기화합물 농도, 권장치의 5부터 10배, 전염병 확산 속도, 5일 내 단지 전체 감염. 이러한 지옥 같은 환경은 상상 이상의 부작용을 초래한다. 만성 피로, 두통, 집중력 저하, 불면증, 고농도 이산화탄소와 오염된 공기가 뇌 기능 저하를 유발한다. 면역력 저하, 바이러스와 세균에 끊임없이 노출되면서 면역체계가 약화되어 작은 질병에도 쉽게 감염된다. 아동 성장 저해, 노인 심혈관 질환 악화, 오염된 공기는 취약계층에게 더욱 치명적이며 성장 발달과 만성 질환에 악영향을 미친다. 공황장애, 폐포 섬유화, 미세먼지로 인한 만성 폐쇄성 폐질환 발생. 밀폐된 공간에서의 불안감과 지속적인 폐기능 저하가 정신건강 문제와 심각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한다. 피부 트러블 및 알레르기 증가. 실내 공기 중 유해 물질과 반복적인 오염은 피부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주민 간의 갈등 심화. 공기질 문제로 인한 건강 악화는 물론 서로의 생활 습관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며 공동체 내 갈등이 극심해진다. 서로가 서로의 폐를 오염시키는 주범으로 인식될 때 불신과 혐오는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간다. 실질적 비유. 네 폐에서 내 폐로, 내 폐에서 또 옆집 폐로, 거대한 공동체의 비극. 이 시나리오에서 아파트 단지는 더 이상 개별적인 주거 공간이 아니다. 마치 거대한 공동체가 아파트 단지 전체를 덮고 있는 형국이다. 당신이 내쉬는 숨은 곳 옆집 아이의 숨이 되고 옆집 노인의 기침은 당신의 가족 폐로 들어온다. 폐기물 처리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폐기물들이 단지 전체를 덮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다. 모든 주민이 서로의 호흡을 통해 오염물질과 바이러스를 주고받는 통제불능의 생물학적 순환 시스템에 갇힌 것이다. 서울의 고밀도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 내게는 이 모든 상황이 현실의 공포로 다가온다. 창밖을 내다볼 때마다 회색빛 공기와 빼곡한 건물들이 나를 옥죄는 듯한 기분이다. 참고 사례들이 경고하는 미래. 이 시나리오가 단순한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님은 이미 여러 실제 사례를 통해 경고되었다. 홍콩 2003년 아모이 가든 사스 슈퍼전파 사건. 2003년 사스 유행 당시 홍콩의 아모이 가든 아파트 단지에서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 이는 바이러스가 오염된 배수관을 통해 건물 전체로 퍼지면서 발생한 최악의 사례로 초고밀도 주거 환경에서의 환기 및 위생 시스템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중국 우한 초기 아파트 집단 감염 패턴. 코로나19 초기 발원지인 중국 우한에서도 유사한 패턴이 관찰되었다. 밀폐된 고층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하며 집단 감염을 일으켰고 이는 초기 방역 실패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었다. 일본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집단 감염 구조. 크루즈선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한 대규모 집단 감염 사례는 이 시나리오의 축소판과 같다. 중앙 공조 시스템과 좁은 실내 공간이 바이러스 전파의 최적 환경이 되었고 통제불능의 감염 확산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비극적인 사례들은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미래를 명확히 경고하고 있다. 초고밀도 아파트 단지의 호흡순환 지옥 시나리오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공기질 악화, 기후 변화, 그리고 새로운 바이러스의 출현은 언제든 이 시나리오를 현실로 만들 수 있다.
서울의 아파트 밀집 지역에 사는 나로서는 이 모든 끔찍한 상상들이 현실적인 공포로 다가온다. 지금 당장이라도 이 질식할 것 같은 공간을 벗어나고 싶다는 절박한 충동이 온몸을 휘감는다. 더 이상 숨쉴 공간이 없어지는 도시, 그곳이 바로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다는 경고를 우리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 당장이라도 공기질 개선과 건축 환경의 재설계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성필원 채널을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